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6페이지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했는데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역산림조합 그리고 지역산림조합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고 신탁업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합니다. 산업단지관리기관도 등록하지 않죠. 2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3번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은 없다. 예, 이게 맞습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도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러나 자격정지는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등록의 결격 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했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판례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역선택을 해서 개업공개사 망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자기책임주의 원리에 반합니다. 잘못한 본인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양벌 규정으로 지금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이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므로 결격 사유가 아니다. 5번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가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업무정지는 국토교통부령,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6번에 따라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인 것 했는데 자격정지 이중 검인 확인서인데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3개가 있고 3개월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위반, 확인설명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7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8번은 자격 취소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 취소 처분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해야 된다. 취소 3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은 취소,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인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이 3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되었을 때 반납하는 것도 3개가 있는데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고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반납을 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7일 이내 반납을 해야 됩니다.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격 정지는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전부 반납은 모두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3개 반납하는 게 3개가 있죠.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된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8번에 1번이 답이고요.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교부한 시도지사다. 자격증을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이중 소속이 되면 자격 취소 사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되는데 5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은 오직 자격 취소만 보고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다 했는데 자격 정지하고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지 여부. 자격 정지가 뭐가 있습니까? 금지행위 하면은 이중 소속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를 해도 마찬가지로 형벌이 병과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9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거. 자, 이게 10번 (2+1) 있고 3+1 있고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은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임취,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플러스 업무정지 2+1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죠. 그래서 3+1이면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라는 건 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가령 3+1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이 과태료 하나가 없어도 이미 2+1 여기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라고요. 따라서 이거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3+1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건 업무정지죠. 3+1이. 그래서 과태료가 최소한 2번 이상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3+1에는. 따라서 문제 이 2개만 가지고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기억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최근 1년에 업무정지 1회, 과태료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2회, 업무정지 1회,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것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 2회 받고요. 그 다음에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건 절대적 취소라고 했죠. 이건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리얼에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3 플러스 1이니까. 답은 2번이고요. 그러면 아까 보던 걸 좀 더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돼도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 임의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똑같은데 중개업에서는 절대적 취소고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입니다. 바로 과태료여야 합니다. 플러스 1은 10번에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4번이네요. 서명 및 날인, 인장 등록 위반 이런 것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자격정지가 있는데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여기 있네. 인장 등록 위반, 확인설명서,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요 세 개는 업무정지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겠네요. 물론 이것도 이중계약서도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자격정지 할 수도 있죠. 금지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금지행위나 이중계약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11번에 4번이 답이고요.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맞고요. 2번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요건 과태료가 2번 이상 들어가니까 임의적 취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네, 이 업무정지라고 했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처분을 받고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이어야 합니다. 업무정지 사유 맞고요. 4번 최근 1년 안에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가 맞습니다. 5번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 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하면 1 플러스 1인 경우는 그냥 과태료만 받으면 됩니다. 업무정지가 아니고 2 플러스 1이 돼야 최소한 업무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한 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냥 과태료만 받으면 됩니다. 5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13번입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3번의 1번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더라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을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3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은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해마다 나오진 않지만 한 문제씩 간혹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1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업무정지는 광역시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하기 때문에 틀렸고 2번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을 법에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아니라 절대적 취소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4번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제척기간 3년이 경과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업무정지 6개월 할 수도 있다. 거짓 정보 공개하면 4개월 할 수 있다.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거든요. 거짓 정보 공개하면 결정 공일임 이렇게 암기했는데 결정 공일임 이게 6개월이고요. 확인 이게 6개월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가 있는데 기타는 1개월 나머지는 다 3개월인데 6개월이죠. 그래서 결격사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6개월입니다. 확인설명서 쌍방교부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위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3개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니까 6개월에서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는데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업무정지할 수 있으니까 4개월 업무정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14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반드시 취소해야 될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해부, 결의,
소양 없이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이 법 위반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가 취소할 수 하여야 하는 사유고요. 자, 그래서 기업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취소 맞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거짓계약서는 임의적 취소고요. 사망, 절대적 취소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초과 금지행위, 임의적 취소, 역시 투기목적 탈세목적 투기조장, 금지행위, 임의적 취소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다음은 1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같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즉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다. 즉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에서는 아니 되고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업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예, 영원히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습니다. 4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4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6개월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거, 임취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휴 등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법 14조 겸업제한 위반,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에 2번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18번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표기가 옳은 것입니다. 기억, 갑이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하였고 2년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하고 업무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대여한 경우에는. 다만 폐업기간이 3년을 넘으면 폐업신고 전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하지 않죠. 틀렸고 그래서 니은, 기억은 니은.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유를 해소해야 되죠. 2개월 45일이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못합니다. 따라서 다 틀렸네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4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부관직상투. 무부관직상투, 무등록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의뢰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이 3번이고요. 그래서 3번이 아니고 4번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유사, 이중, 유사한 것을 이중으로 양도한, 임정, 저는 제 친구가 임정이가 있는데 임정이가 비광을 팔고 매무수거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1번의 답 4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행정처분,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2번 무등록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비밀누설한 경우 반의사 벌벌죄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소속공개사가 중개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은 1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은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도 않습니다. 양벌규정은 과실책임입니다. 3번 과태료 부과 대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했는데
100만 원 과태료 아닌 것. 답은 3번이죠.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 개운, 해공.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도 않고 확인 설명도 안 하면 500만 원,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만 원. 협회의 개선 명령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400만 원, 운영규정 위반, 법인의 해산, 사망인 경우에 사망입니다. 해산 사망이 아니고 해임 징계 요구, 협회 임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400만 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 사업자 200만 원, 연수교육 안 받으면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이 500, 400, 300, 200, 100이다 이 말입니다. 확, 개운, 해공, 명령교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3번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벌칙이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인데 기역, 이중 등록 1년에 1,000만 원, 직접거래 3년에 3,000만 원, 디귿, 임시중개시설무 뜻다방 1년에 1,000만 원,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중소속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미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무등록 3년에 3,000만 원.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기역, 디귿, 리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5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 답은 4번이죠. 무등록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업자가 어디 있나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 상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직접거래 4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벌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고요. 이건 했네요. 우리 5번 아까 했었죠. 5번의 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5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로 틀린 것인데 답은 4번이네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확인 설명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네요. 등록관청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옳은 것은 했는데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시도지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안 하면 2번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 4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성명, 간판 실명제죠. 그래서 7번에 5번이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역시 5번, 6번, 7번, 8번 다 같은 패턴이죠. 8번 틀린 것인데 1번 협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하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2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등록증 취소되었을 때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하고요. 4번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자격증을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30만 원,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 구체적 기준.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직 협회가 위반 행위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65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